자, 이제 어디를 펴시는 가게 되면은, 38쪽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되어 있습니다. 자, 38쪽에 되는데,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요거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요건 이렇게 할게요. 요 파트에서는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파트는 작년에 시험 나왔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회 때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복숭아가 약간 특징적인 놈 되죠. 얘는 무엇 때문에 병충해 감수성이 있는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특징적인 거. 그리고 포도, 자두, 감귤은 제목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 보험금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험금은 세 가지가 됩니다. 수확감소 보험금입니다. 그 다음 수확량 감소, 추가 보험금이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험금. 그 다음 나무 손해보험금 이렇게 세 종류가 되거든요. 자, 수확감소 보험은 포, 복, 자, 감 다 됩니다. 얘는 포, 복, 감마 됩니다. 자두는 되지 않습니다. 자두는 되지 않고 있고, 얘는 포, 복, 자, 감 다 됩니다. 자, 수확감소보험금은 우리 항상 하는 거 가피자가 됩니다.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 부담비율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나가게 됩니다. 나무 손해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마이너스 5% 해주면 됩니다. 자기 부담비율 자체가 얘는 5%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자, 피해율입니다. 평년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여기 때문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성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병충해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이 피해율에서 가장 중요하다 했었는데 평년 수확량은 제시가 돼줍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조금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얘가 됩니다. 얘.
그러면 얘는 수확량입니다. 수확량이 됩니다. 자,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첫 번째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 있는가 하게 되면요. 얘는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없거나,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없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확량은 맥스 평년 수확량 그리고 착가량 빼기 감수량 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까지 착가수 조사 전에 사고 안 났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서 큰 놈에서 뭘 빼게 되면 감수량을 뺀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착가수 조사 전 피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났는 경우. 이때 수확량은 착가량에서 바로 감수량 합을 뺏는 것을 가지고 수확량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착가량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부숴 나가 보겠습니다. 착가량이 됩니다. 혹시 저기 피해율 연중에 수변 있잖아요. 좀 있다. 자, 요 착가량이 됩니다. 착가량은 뭐가 된가 하면은 우리 조금까지 했던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사고 안 나도 무조건 조사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수원에 사과가 몇 개 달렸는지, 배가 몇 개 달렸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우리 돈이 되는 품목이 됩니다. 얘도 뭐가 된가 하면은 우리 이제 감귤 조사하면 나갔으면 싶은데, 그죠? 제주도까지 한번 가고 싶은데, 뭐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온낙하면 한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된가 하면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우리가 6월 달에 나갑니다. 6월 달에 뭘 가면 착가수 조사 나갑니다. 포도는 쉽습니다. 포도는 덩어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이게 포도가 샤인머스킷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 네 가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 구분해서 카운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포도는 한 나무에 달려봐야 몇 개 안 달려요. 한 16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쉬워요. 포도 하나, 뭐 하나 돈은 똑같이 주는데 자두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3,000개 달립니다. 2,000개, 3,000개 달립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렸는데 복숭아는 주인이 몰라요.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어느 품종인지. 나이가 몇 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그냥 대강 알아서 shear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된가 하면 착가수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된가 하면 착가수가 나옵니다. 착가수가 나와요. 그래서 착가수를 카운팅합니다. 자, 우리 착가수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제 이거 녹화했는 거 보고 자, 착가수 뭐가 돼요? 우리는 착가수 조사할 때 뭐가 돼요? 반드시 착가수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적어 나갈게요. 착가수 조사 얘도 하게 됩니다. 착가수 조사를 해줘야 돼요. 뭐 착가수 조사할 때 우리 매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착가수 할 때. 얘는 착가수 조사하면 뭐가 된가 하면 얘는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 자, 그럼 이제 순서 한번 볼게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적가후 차가수 조사가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가 될까요?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뭐가 될까? 달린 놈과 안 달린 놈을 구분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결과 주수가 나옵니다. 실제 결과 주수. 이건 가입 주수가 됩니다. 우리 이제 복숭아 몇 개월 가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뭐가 된가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엄청 많이 섞기가 있습니다. 일령도 틀리고. 헷갈리는 것이 복숭아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청송 쪽에서 품종이 좀 다양해요. 아까 봤던 미얀마도 있고, 신화도도 있고, 부사도 있고, 또 홍로도 있고 하게 되면 좀 복잡한 형태 되는 데 있는데, 근데 사과는 좀 깔끔한 형태 나와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해요. 포도는 보게 되면 샤인머스켓 그냥 한 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도는 그냥 캠벨 한 종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복숭아나 자두 같은 경우는 감귤은 이제 안 가봐서 그냥 거짓말 못 하겠고, 이제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품종이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던 간에 실제 결과 주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차가수 조사는 뭐가 될까? 복숭아든 자두든 포도든 감귤이든 달려있는 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빼야 돼? 안 달린 나무 빼면 되겠죠. 그죠? 안 달린 나무 뭐가 있어? 고사 추수가 있죠. 그죠? 얘는 죽었으니까 뭐가 돼? 안 달리게 됩니다. 자, 죽기는 죽었거나, 적게 달린 놈이 있어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계약자가 잘못해서 뭐가 됩니까? 적게 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뭐야? 미보상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 여기서 이제 처음 공통 나갑니다. 우리 저까지 할 때 미보상 추수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을 구했어요. 그때는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추수 됐는데, 얘는 이제 뭐가 될까? 그냥 달리는 것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뭐가 될까? 조사 대상 주수 나오게 되겠죠. 자, 조사 대상 주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기다 출정 꺼주세요. 미보상 주수에다 출정 꺼가지고 뭐라고 표시를 해두는 가게 되면 여기다가 평년, 착가량 또는 평년, 착가수 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습할 때까지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안 달리는 거죠. 그럼 안 달린 것은 가입한 데에서 안 달 빼면 뭐가 조사 대상은 달린 놈이 되겠죠. 그죠? 달린 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게 된가 하면은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예, 표본주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하면 헷갈리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259주가 나왔어요. 그럼 표본주 몇 주 한다 했습니까? 2 더하기 7 하니까 뭐였다? 9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똑같아요? 우리 그거 같던 뭐가 똑같습니까? 사과, 배, 감, 단감의 표본주 관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더하기 뭐 해준다? 7 해주게 된다는 것들. 똑같습니다. 자, 표본주가 선정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표본, 주당, 착가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또는 뭘 찾게 될까요? 전체 표본주의 착가수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주가 되다 보면 뭐가 돼요? 거꾸로 이제 이건 쉬워요. 이건 조사 나가게 되면 진짜 쉬운 것이 왜 쉬운가 하게 되면은 사과 같은 경우는 주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간격도 잘 조정해 줘야 되는데 얘는 사과는 고사도 있다 보니까 건강 달리줘야 되는데 얘는 거의 자체가 포도 같은 경우는 진짜 쉬워요. 포도는 뭐가 되는가 하면 간격 바로 들어가면 돼요. 거의 잘 안 죽어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죽었는 몇 주에서 가다 죽었는 거 나오면 밑줄 나오면 그거 띄워주면 되거든. 조사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내가 리본 달고 가면 니는 시알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 리본 쭉 달고 나 거꾸로 시알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니 1번에서 몇 번까지 했니? 5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몇 개야? 난 6번에서 9번까지 몇 개야? 그러면 총 9개의 구간에서 총 착가수 나오게 되겠죠. 나누기 하면 뭐가 될까? 한 주당 평균 착가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착가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여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다 뭘 구해주면 평년 착가수 한 주당 평년 착가수나 착가량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전체 착가수에서 뭐가 실제 결과 주수하면 뭐가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다섯 번째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집에 착가수를 구하게 됩니다. 착가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
조사 대상 주소에 대한 착가수가 있을 것이고 미보상 주소에 대한 착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형태 되거든요. 자, 요게 실제 결과 주소가 됩니다. 여기가 고사가 되어 있어요. 고사되어 있으니까 안 열리가 있게 되겠죠. 그죠? 미보상 주소에도 뭐가 된다? 안 열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주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포도, 복숭아, 자두가 달려있는 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된가? 이걸 토대로 해서 뭐 요만큼의 표본 주를 선정하게 되겠죠. 표본주를 선정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 한 주당 착가수를 이렇게 표본주에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 주당 뭐 요거만큼 뭐가 돼요?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뭐가 될까? 한 주당 표본 한 주당 착가수 얘를 곱해주면 요 부분에서 달려있는 개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된다? 미보상 주수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미보상 주수 곱하기 평년 착가수 한 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착가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착가수는 이 형태로 구하게 돼요. 요거 착가수 구하는 방식이 좀 이따 논작물, 밭작물 똑같아요. 아시겠죠? 요 순서에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착가수를 구하는 이유는 뭘 때문에? 착가량을 알아야지만 뭐가 될까요? 여기서 수확량을 구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착가량은 뭐가 될까요? 곱하기 가중을 합니다. 원래 이게 시험 나올 거예요. 여기 시험 나와요. 자, 이제 가중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가중이 주어져 있어요. 가중에서 얘는 0.26kg다. 얘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 복숭아, 자두 얘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가중조사 따로 해줘야 됩니다. 가중조사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제 가중조사가 됩니다. 가중조사. 자,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한 품종당 최소 20개가 됩니다. 가중조사할 때는. 한 품종당 20개입니다. 채소가. 그 대신에 농지당 30개가 있고 농지당 40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지당 60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약자 부담, 이건 가중조사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은 계약자 부담하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따야 되잖아요. 따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수확기가 돼서 따줘야 되는데 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따다 보니까 아직까지 덜 딸 때가 있잖아. 그럼 뭐 맨날 후숙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래 보고 있으면 또 줄 수 있죠. 팔아먹어야 되는데 뭐가 돼요? 주는 거야. 그 어떻게 돼요? 계약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60개씩 따다 보니까 뭐가 돼?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원석 많이 나오겠죠. 또 계약자도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여자 평가서 가면 지가 알아서 따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 가면 일 다 시키면서 희한한 인간들 다 있어요. 그래도 뭐가 될까? 40개는 뭐가 돼? 진짜 이거 죽인 사람 다 했어요. 농협가 지가 주나가 농협 가서 꼬바칩니다. 돌락해 줬다. 아씨 이게요. 돌락했네 돌락했다 그거야. 아 농습 안 되네 조사 나가지고 딴 데 지 다 가져가고 이카요. 지가 주나 놓고는. 그래서 녹음까지 시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주게 되면 just moment please.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녹음 딱 녹음기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 뭐가 돼? 하면 농협 가가지고 딱 나오겠죠. 안 받으러 그냥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만 뭐가 돼? 얘는 무디기 큰 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 포도예요. 포도. 그리고 비싼 감귤은 30개만 따도록 합니다. 복숭아 주인 기분 나쁘겠지만, 그죠? 복숭아도 비싼데, 그죠? 큰데. 복숭아와 자두는 뭐가 된다? 농지당 40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이거 넘어갈게요.
요때는 뭐가 될까요? 가중조사할 때가 됩니다. 또 뭐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착가 피해 조사할 때 됩니다. 착가 피해 조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낙가 피해 조사할 때도 이게 되어 있습니다. 착가 피해 조사를 또 따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 20개, 30개, 20개, 40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20개, 30개 뭐가 있어? 포도, 감귤은 종당 몇 개? 최소 20개. 가수원당 최소 몇 개? 30개. 최소 30개입니다. 두 품종은 30개 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 품종 뭐가 돼요? 한 개당 20개 되기 때문에 몇 개 따요? 40개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들. 얘는 뭐가 된다? 복숭아, 자두, 복자는 뭐가 24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낙가피예요. 낙가피는 뭐가 될까요? 20개, 30개입니다. 낙가피에도 포도, 감귤은 20개, 30개 돼요. 그런데 복자는 얼마 돼? 20개, 60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뜰젓는 거잖아. 알겠죠? 뜰젓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적게 뜰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적게 뜨면 적게 뜰지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뜰졌잖아. 그러면 몇 개 돼? 많이 뜰져 다 피해 구성조사하면 시간 다 가요. 그래, 뭐가 된다? 많이 뜰적은 뭐가 돼? 60개만 최소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요것들. 그래서 여기에 가중조사 나와 있고, 낙가 피해 조사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원래 시험 나올 이렇게 돼요. 뒤에는 되지만은, 요거 가지고 끝낼 거예요, 얘는. 사과대추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과대추도 가중조사해 줘야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사과대추도 약간 다마가 굵은 데다 보니까 뭐가 된다? 가중조사하는데 한 품종당 20개, 농지당 최소 몇 개? 40개 줘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사과대추가 누가 같이 나와? 복숭아, 자도 같이 놀게 됩니다. 이것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된다? 착가량을 조사합니다. 아시겠죠? 돼 있죠?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작년 시험 나왔더니 이거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합격률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도는 뭐예요? 샤인머스켓 그냥 한 나무밖에 없어요. 한 종류밖에. 한 종류.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경우 작년에 복숭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복숭아는 품종 자체가 여러 개 되어 있고 그리고 조생종, 중망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사고 접수대에 갔는데 먼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도 빠질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것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되네. 수학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기수학 안 땄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수학 품종이 있을 경우 있어요. 이때는 기수학은 어떻게 될까요? 주수가 되어 있는데 기수학은 무게를 달아줘야 돼. 기수학도. 아시겠죠? 그럼 기수학에는 무게 달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땄어요? 땄는 거 떼요? 없어.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 농협 전산자를 가지고 농협에 납품했으면. 그 농협에 납품해서 뭐 할까? 농협에 했는 거 되겠죠? 기수학 나오는 거야. 그런데 농협에 했는 것이 정확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옆에 김씨 아저씨 보니까 이사님 보니까 괜찮아. 도시사님 얼굴 하얗고 우리 영감 얼굴 시커먼데 믿게 따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또 믿게 따먹을 수도 있죠? 그건 뭐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돼? 농협에 전산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해줍니다. 기수학 납품 다 하는 조건 해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그거마저도 없어요. 몰라.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기수학 품종. 그래서 여기에서 착가량을 수학 품종이 있어. 그러면 가중조사가 가능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경우예요. 가중조사 자체가. 이게 작년 시험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뭘로 할까요? 문서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문서가 뭐가 있어요? 보험가입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있을까요? 평년 수확량이 있게 되겠죠. 요 품종.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가 착가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 시험 나왔던 거,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작년 시험 나왔던 것이 뭐가 돼? 여기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요것들.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달려있는 거 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포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포도가 달려있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착가 수가 되겠죠. 거기다 뭘 곱해줍니까? 과중을 곱해주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착가량이 되는 거예요. 착가량이 됩니다. 자, 얘는 언제까지 우리가 보험은 종기가 되면 10월 10일까지가 됩니다. 포도하고 복숭아는 10월 10일까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포도가 되든 복숭아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게 되면은 포도 아니면은 뭐가 돼? 복숭아가 나오게 됩니다. 포도 아니면 복숭아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얘가 되는데 얘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대로 가면은 이 집은 아무런 사고가 안 나면서 뭐가 될까요? 요거 했는 만큼 가지고 적게 달렸으면 뭐가 될까? 적게 달린 대로 뭐가 될까? 내 보험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착가량 자체가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 적게 되면 평수 미평 따지게 보험금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절대로 그런 문제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온갖 피해 나오게 돼요. 종합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될까요?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피해 자체가 발생하게 돼요. 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달려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착가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착가 피해가.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될까요? 바람등이 불다 보니까 뭐가 돼? 위에 달린 것도 깨지지만 밑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낙가 피해도 발생하게 되겠죠. 낙가 피해도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큰 피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없어지게 돼요. 나무 죽는 경우에요. 그럼 뭐가 될까? 나무 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돼? 복숭아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병충해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피해가 발생했죠?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내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합니까? 줄어들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떨어져가지고 줄어드는 놈이 있고, 달려있으면서 줄어드는 놈이 있고, 떨어져가 줄어드는 놈이 있고, 나무가 없어지면 줄어드는 놈이 있게 되겠죠. 병충해 나가지고 못 써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감수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자,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착가 피해 감수량이 될 것이고. 그죠? 낙가가 한 번만 나오면 뭐가? 낙가 피해 감수량 되겠죠. 그 다음, 나무 피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나무 피해 감수량 될 것이고. 병충해 피해 나오면 뭐가 돼? 병충해 피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봅시다. 아까 수확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착가량에서 자, 이제 유식하게 시금합시다. 합계가지고 감수량의 합을 가지고 뭐라 한다? 수확량 했었죠. 자, 착가량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착가수 조사에서 뭐가 됩니까? 가중을 해주면 뭐가 될까? 착가량이 된다 했었죠. 근데 가중조사를 뭐하는 것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 품종의 평년 수확량을 뭐가 될까? 착가량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줘야 할까요? 감수량을 알아줘야지만 뭐가 될까? 이 집에 수확량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감수량 한번 볼게요. 착가 피해 감수량이 있습니다. 착가 피해 감수량이에요. 자,
예, 착과 피의 감수량은 요거 책을 어디를 보시는 거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좀 봐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46쪽 봐주세요. 46쪽. 46쪽 보게 되면은 우리 감수량 산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감수량 산정이라는 거. 이렇게. 자, 착과 피의 감수량 요거대 한번 볼게요. 착가수 곱하기 가중이 되는 겁니다. 착가수 곱하기 가중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착가량이 되겠죠. 여기서 뭐가 된다? 피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달려있는데 피해를 가지고 뭐 합니까? 착가 피해 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가 최초 사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최초 사고 되면 달리는 것에서 아무 피해 없는 상태에서 달리는 게 돼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사고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뭐 해준다? 맥스 A를 해줍니다. 착가 피해 나오고 또 착가 피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앞에서 빼주는 걸 가지고 뒤에서 뭐가 돼? 중복 인정 안 해주니까 앞에서 뺏는 만큼 빼줘야 돼. 자, 두 번째 뭐가 될까요? 낙가 피해 감수량이 있게 되겠죠. 이건 뭐가 돼요? 낙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낙가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에 똑같이 됩니다. 이거 돼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나무 피해 감수량이 있습니다. 나무 피해 감수량. 이게 돼요. 자, 나무 피해 감수량은 고사주수 곱하기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착가수 더하기 낙가수가 뭐가 될까?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얘 아니면은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무피해 나무, 뭐 평균 착가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될까요? 과중만 해주면 끝이 나요. 전에는 이게 저작년까지는 이거 맥스에이터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병충해 감수량이에요. 자, 병충해 감수는 뭐가 돼? 병충해 피해 복숭아. 요 놈은 뭐가 되나? 병충해 피해 입었는 거는 두 놈이 있습니다. 착가 피해 입은 놈도 있고, 그럼 낙가도 뭐가 될까요? 피해 입은 놈이 있게 되겠죠? 있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죠? 중량. 곱하기 0.5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병충해 감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는 복숭아 무게, 떨어지는 복숭아 무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5만큼, 0.5만큼 해주게 되면 뭐가 돼? 병충해 먹은 놈 뭐가 돼요? 반값밖에 못 받는다 했었죠. 그래서 뭐가 돼? 감수량은 거의 50%를 가지고 감수량으로 쳐주게 됩니다. 이게 뭐가 돼? 감수량의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나올 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거 나와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복숭아 포도는 언제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약 체결 24시에서 해가지고 보험이 언제 끝나는가 하게 되면 이다음에 10월 10일 날 보험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은 문제 안 나오는데 문제 내게 되면 이놈을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뭐가 된가 하면요. 망감류예요. 망감류. 자, 망감류가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망감류는 문제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계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듬해 2월 말일까지가 보험기간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때가 있게 돼요. 12월 21일이 있습니다.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요 기간. 자, 우리가 종합위험대입니다. 종합위험대다 보면 뭐 할까? 자연재해는 온갖 거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온갖 걸 다 받게 되는데 뭐가 겨울 되죠? 겨울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나타나게 되겠죠. 그 피해를 가지고 뭐 한다? 동상에 피해를 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동상의 기준 하는 거 해줬었죠. 그죠? 그건 지금 안 적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망감류는 어디에? 시설재해만 보험을 받아줍니다. 얘는 시설재해만 보험이 가입돼요. 시설재해만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자, 망감류 됩니다. 비싼 거잖아, 그죠? 비싼 거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애지중지 잘 키우게 되겠죠. 시설에다가. 그렇잖아요. 시설에다 잘 키우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자라요? 따뜻한 데서 자라게 되겠죠. 시설되니까. 그래서 어디에요? 제주도잖아. 제주도니까 어떻게 또 따뜻하잖아. 그죠? 따뜻한 데다가 뭐가 돼요? 시설까지 하니까 얘가 포시하게 자라는 놈이죠. 포시하게 자라는 놈 되다 보니까 동상해가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게 되겠죠. 자, 동상해 걸릴 확률이 낮은데 동상해 마저 보험료 들어가려다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동상해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차가 피해 감소량 나오고 낙가 피해 감소량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은 뭐가 돼? 동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게 될까? 나는 동상해 피해 부보장이 특약으로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망감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뭐가 있어? 요렇게 뭐가 될까요? 동상해 피해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가 하면 이런 거예요. 1월 6일 날 이 집에 이제 조졌어요. 엄청 추웠어. 제주 기온이 영하 18도씨가 3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3일 동안. 아시겠죠? 영하 18도씨가. 그다 온풍기도 정전되었어. 작동이 안 된 거야. 이럴 경우에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동상의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는 감수량을 쳐줄까 안 쳐줄까? 그때는 감수량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나는 동상의 피해는 보상받는 보장이 나는 피해가 나더라도 난 보장 안 받겠다고 돈을 적게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을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작년에는 복숭아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이제 올해까지 얘를 가지고 만약에 내게 된다면 뭐가 된다? 특약에서 뭐가 돼 있어요? 바로 동상의 피해 부보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가 된다? 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동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부보장, 보상 안 받겠다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보험금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감수량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돼요. 알겠죠? 여기에 뭐가 돼? 수학감수에서 가장 기본적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결론 지어 볼게요. 포도, 복숭아, 자두가 되는데 이건 품목별로 제가 보험금 다시 찾는 걸 해드릴게요. 그 대신 이건 가장 기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다? 여기서 특히 갈로세키 문제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요? 과중 조사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과중조사.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품종당 얼마다? 20개다. 그죠? 그리고 농지당 뭐가 있다?
30개가 있고 뭐가 있다? 40개 있다는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당 채소 30개, 채소 40개 되는 거. 30개 되는 뭐가 있습니까? 크고 비싼 거. 포도, 감귤, 망감류는 크고 비싸니까 뭐가 된다? 농지당 채소 30개만 하거라. 40개 뭐가 있다? 복숭아, 자두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과, 대추가 있게 된다는 것들. 요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 형태에서 우리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 시험 나올 때 뭐가 된가 하면 이건 몇 번에서 나오면 12번 이런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이렇게 된다는 것들. 요것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하게 된다면 얘하고 연관시키는 뭘까? 동상에 대한 의미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상의 의미 어떻게 하나 되어 있습니까? 12월 20일 이전하고 12월 20일에서 이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얘는 똑같다. 근데 제주 따라서 제주와 제주 외 지역들 요 구분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영하 3도씨 6시간, 영도시야 48시간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 하고, 자, 어디 좀 보시는 거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만 좀 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42쪽에, 그죠? 요거 뭐, 그거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채소 표본 조사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원래 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요건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죠? 자, 이제 볼게요. 복숭아 두 품종이죠. 그죠? 수확량 조사, 가중 조사죠. 그러면 채소 표본 가실수가 두 품종 되니까 한 품종당 20개죠. 그죠? 복숭아는 몇 개? 60개가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40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40개. 요거 됩니다. 40개. 자, 포도 두 품종 되니까 농지당 30개지만 두 품종 되니까 얼마 된다? 40개. 요거 요거만 좀 봐주시고, 딴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들. 딴 거는 요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표시는가?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뒤에 넘기시고 5번 문제. 종합이형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가수품목의 가중조사 실시하고 나는데 아래 농지별 채소 표본 가실수 나옵니다. 착가 피해 포도 품종 한 개죠. 채소 표본 몇 개 돼야 됩니까? 포도는 농지에 30개 돼야 된다. 그죠? 자, 낙가 피해 나옵니다. 그죠? 낙가 피해 조사한다. 감귤 2개 되니까 뭐가 된다? 40개. 자두는 한 개인데 착가 피해 몇 개? 40개. 그죠? 40개 돼 있죠. 복숭아 3개 되니까 몇 개? 60개. 자두 4개 되니까 몇 개? 80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 부분 좀 같이 좀 특히 가중에서 우리가 40개짜리 바뀌는 거하고 사과, 대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포도, 복숭아에서 보험금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